교사들 중학교 1학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는 이걸 가리켜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탑독 현상이라는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꼭대기에 있었던 애가 막내가 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애들이 싫어해요. 이게 애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전략 공천해서 전략적으로 편성을 해요. 그리고는 이분들에게 뭘 하냐면요 모든 그러니까 청년들 가 올라오는 친구들이니까 무엇을 모르잖아요. 미리 제가 한 주 정도 애들 수능 본다면 시간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매일 나오라고 해가지고 매일 교육을 해요. 방과후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연초에 우리 아이들의 이 환경의 변화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터치해야 될지 이제 시키지 말아도 애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뭘 잘하냐면 관계 형성을 되게 잘해요. 어린 척 하지 말고 없는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라고 해요. 교사라고 이 의식을 불러넣어줘요. 그리고 부모들하고 꼭 통화할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꼭 부모랑 사전에 통화할 걸 이야기하고 통화 매뉴얼까지 줘요. 통화할 때 어차피 나이 안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20살 때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저는 이번에 민지 담임을 맡게 되는 중학교 1학년 A반 아무 교사입니다. 크게 따뜻하게 나이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엄마한테 같은 안부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청소년 예배는 몇 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몇 시까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고 혹시 본인이 해결하기 힘든 건 해결하지 말라.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어떤 매뉴얼적인 부분을 하나씩 심어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입학 전에 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가서 홍보하는 거, 두 번째가 이 교사들을 잘 세우는 거. 이게 입학 전에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입학 직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고3들이 청년부 올라갈 때도 똑같은데요. 신입생 관리 비상카페를 선포합니다. 물론 이게 부서 안에서 비상카페입니다. 이걸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교사들 가운데 교사 이모들 가운데 그런 비상카페를 선포하고 이때 저희 교회는 회기가 12월 달에 바뀌어요. 12월 달 한 달 안에 이 아이들을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1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연초에 슬로우하게 가다가 연말에 스퍼트 내겠다.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청소년 사역은요. 연초에 올라가야지 연말까지 가는 것이고 연초에 죽으면 내내 죽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절대 못 올라가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험 기간 애들 다운되잖아요. 못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험 기간에 애들 그냥 죽여야 돼요. 교육이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 할 때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맨날 그거 선포하고요. 사자 성공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예결 필망, 예열 필승. 예배 결사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예배 열심히 때문에 반드시 성공. 이런 거 설교 시간 갑자기 사자 성공가 나와요. 니네 한참 잘 모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계속 그런 걸 리마인드 시키고 또 하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애들이 다시 세속의 가치관 가운데 부모들이 이중성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믿는 척 하지만 집에 가면요 세상에 이 세상으로 가요.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맨날 이런 씨름을 싸움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애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비상 관리를 선포하고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선정된 중학교 1학년 교사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들, 환경들, 자리를 이렇게 만나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8개에서 한 학년에 10개 반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교사들 가운데 첫째 주인데 아이가 혼자서 교회에 오면 나한테 혼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사역 오래 하니까 그런 표현 쓸 수가 있어요. 나한테 혼난다. 교사회 시간에 저한테 혼납니다. 그런 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쓸 수 있어요. 뭐라고 하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써요. 나한테 혼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혼자서 교회 오려면 상당히 뻘쭘하고 머쓱하고 선배들이 있고 새로운 환경인데 얼마나 이제 불안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반이 같이 모여서 같이 들어와.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중1 A반 플랜카드를 만들어요. 환영합니다 이것을요. 짤막하게 짧게 해요.
그리고 애들이 다 모아지면 그때 쭈쭈쭈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선생님 따라가듯이 꼭 그걸 들어오면 화장실 위치 설명 꼭 해주고요. 헌금은 어디서 하는지 설명해주고 모든 걸 하나씩 다 설명해주고요. 네. 애들 알 걸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알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씩 다 설명하고 그 위치된 자리에 딱 앉게끔 만들어줘요. 그걸 언제 동안?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이 운동을 계속 펼칩니다.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효과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 이제 교육에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제 공통적인 건데 아이들이 밤에 신방을 해요. 애들이 올라오면 선생님들이 다 신방을 해요. 교육자는 모든 교사들이 1대1로 신방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은 아이들 신방을 다 합니다. 중1 아이들이 신방을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애들 신방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들이 집으로 갈까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또 애들이 혼자서 안 만나려고 해요. 친구랑 2명 내지 3명이 제일 좋아요. 동성끼리. 그렇게 선생님하고 신방하면서 애랑 관계를 푸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교육자가 아이들 신방했는데 신방한 다음에 애들이 교육을 한다고. 근데 제가 제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에요. 백종원 골목식당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본방 사수 다 하고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우리가 목회에 있어서 저런 어떤 준비 디테일이 필요하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사역을 한 분야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 잠깐 만나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거의 다 잡혀요. 네. 그분에게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걸요?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런 가운데 애들 신방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라가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내 것을 관계가 진짜 형성하기 전까지는 오픈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걸 되게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꼬치꼬치 다 묻는 거예요. 뭐 집은 어디니? 아파트는 몇 평이니? 모르겠어요. 뭐가 그런 건지는. 얘가 당연히 싫어하죠. 내가 오픈됐는데 내가 노출됐는데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성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10년 받은 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일반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만에 애가 나왔어요. 시험 유예돼가지고. 그리고 복학하게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교회 가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이 저를 알까 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이 기사. 나도 몰랐어. 걱정하지 마. 청소년 아이들은요 정말 친해질 때는 아는 것을 원하지만 그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는 것을 상당히 불안하고 싫어합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이런 데 신방을 상당히 유도하고 청년 교사들은 저희 부서는 항상 구조적으로 신방들이 지원해줬어요.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해서 그런 아이들 연초에 다 신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자입니다. 한 달 동안 말씀과 예배 이 중등부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아까 제가 닭 설교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설교, 한 달간 설교가 1년 걸 좌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달간 설교를 되게 잘한 다음에 1년 내내 못하잖아요. 애들 머릿속에는 잘하는 설교자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첫째 주, 둘째 주 되게 못했거든요. 다음에는 서서히 좋아져서 애들 기억 없어요. 아 노제, 대노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 초장에 모든 것을 다 잡아야 돼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처음에 모든 것이 잡혀져 있어요. 제가 9년 동안 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애들한테 각인되고 교사들한테 각인되고 선생님 부모님들에게 각인됐던 것은 뭐였냐면 설교였어요. 설교 되게 재밌다. 이게 각인이었습니다. 각인이라는 표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교회를 일찍 가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교회 일찍 가? 엄마 설교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가 좋으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설교의 레벨은요 서서히 떠다니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결국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이게 나오는 건데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게 서서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각인 효과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아이들은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건 뭐 한산하건 롤링페 모든 내용이 90%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닐 때도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연초에 했던 특별한 설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고등부건 중등부건 상관없는데 처음에 설교, 처음에 예배 그 디자인 세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1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를 걸어야 되고 평소 때랑 다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는요 시간 투자랑 비례해요. 내가 전에는 5시간 준비했으면 이번 주에는 다른 거 않고 10시간 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안 되면 땡치기도 하고 이게 아직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썰렁하니까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이 부서가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주고 있는가 우리를 얼마나 반겨주고 있는가 이걸 아이들이 느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게 설교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1들 입학한 다음에 입학 여행을 했어요. 이게 진짜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봐보세요. 이 분위기 자체가 형들 누나들이 있어요. 처음에 오니까 분위기가 나이트 클럽 같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언니들이 날 째려보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수련회 이런 걸 하더라도 선배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은 어릴수록 참 이런 부담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만 1박 2일을 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애들 수련할 때요 좋은 데는 잘 안 데려갔어요. 그거 아십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제 사역의 마인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라고 이제 백종원 씨가 많은 표현을 쓰는데 사역은 가성비가 높아야 돼요. 전도할 때도 적은 돈을 쓰고 애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 제가 항상 구상했던 것이 그거예요. 기도원을 만나요. 기도원 갔는데 중학교 1학년밖에 없으니까 애들이요 그거 자체를 좋아해요. 프로그램은요 저녁에 예배 1시간 드려요. 예배 1시간 그거 말고는 다 놀아요. 겨울에는요 놀 게 없어요. 남자애들 뭐 하냐면 거기서 아까 풋살 보셨죠? 네. 그 이제 뭐 목사님 죽여버려 이런 소리 들렸죠. 이건 교사예요. 중학교 1학년 저희 이제 교사 가운데 어떤 교사가 있었냐면 이제 조금 약간 사이드 이야기인데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청소년부 안에서 어떤 두각도 나타내지 않은 희망 믿음이 없는 친구 제자 훈련 하나 받지 않은 친구인데 고3 마지막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교사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웃겼죠. 네 같은 것이 무슨 교사를 해.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하면 안 될까요? 해! 그랬어요. 그리고는 뭘 했냐면 보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역할들이 있는데 보조라는 것은 뭐냐면 역할이 없어요. 1년 동안. 중1 A반 선생님의 그냥 보조. 예배 때 그 자리에 있고 그 옆에 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어떤 걸 모습을 봤냐면요. 한 번도 지가 결석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모습 보니까 애는 성실하구나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 해 일반 정교사 시켰어요. 근데 애가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도 저 지방에 있는 데 다니니까 이 지능 지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애가 좀 찌질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교사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애들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참 21살짜리 운전하면 멋있잖아요. 막 운전을 해요. 저도 막 태워줘요. 보험이 있냐? 없대요. 제가 그 다음부터 많이 봤어요. 수련회 어디 머리 장소 가는데 그 차가 비어있길래 저랑 부장님 타는데 야 태희랑 보험이 있냐? 그게 뭔데?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절대 안 탔어요. 근데 그렇게 애들 신뢰도 나누고 자기 알바하면서 애들 이렇게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비전 트립을 갔는데 애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요. 하는 짓이 애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애들이 하는 말에 제가 주의를 기울였는데 뭐였냐면 야, 저 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줄 알아? 우리 수준을 맞춰주려고 그런 거야. 애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틀렸어요. 걔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교사를 그렇게 찾고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입학여행 할 때 보면 소통이 잘 되는 이 교사들 같이 오는데 거기서는요 조편성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꼭 주말 금토 가는데 선생님들이 다 가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같은 반입니다. 거기서도요. 어차피 아직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니까 되게 친해지게끔 만들어서 모든 조 없이 그냥 반별로 모든 프로그램을 게임하고 레크레이션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애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벌써 인상이 펴져 있어요. 장난치고 있고. 근데 형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런 입학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상당히 친근감 있게 가고요. 특별히 제가 작년에 했던 것 가운데 올해군요.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학교 1학년들이 예배를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래서 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들은 뭐 기대가 없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 진행하는 팀한테 1시간만 드리자. 그리고 나가서 캠프파이어 하자. 그리고 애들 고구마 하나씩 구워서 주고 끝나고 나가서 닭다리를 우리가 구워서 먹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 장소가 진짜 좋아요. 이 고구마 구워 캠프파이어. 근데 애들이 제가 다시 한번 편견을 깬 것이 뭐였냐면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 마지막 중학교 1학년 이제 아직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전원이 찬양하더라고요. 아 중1도 찬양할 수 있구나. 분위기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예배가 3시간 들렸어요. 기도회까지. 기도도 됐구나. 그러니까 분위기 타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분위기, 같이 하는 분위기. 물론 100%는 아니었지만 최소 80% 이상. 이제 그리고는 캠프파이어 하러 나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들한테. 처음 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는데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캠프파이어 자체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애들이 캠프파이어 하고요. 거기서 이제 불놀이 하고요. 그다음 고구마 구워 먹고요. 이제 올려 보내고요. 이제 나머지 청년 교사들하고 저는 계속 닭다리 구워 먹어서 밤새 놀았던 이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이런 어떤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요.